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5일 저녁 포트리 중학교에서 포트리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토론회 현장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5일 포트리 중학교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포트리 주택소유주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과밀학급 문제 등 포트리 학군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며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7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등 교육위원 선거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피터서 후보와 새롭게 도전하는 헬렌 윤 등 두 한인 후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피터서 후보는 포트리에서 자라온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함께 자신의 전공을 내세우며 회계사로서 재정위기에 처한 포트리 학군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4월 27일 수요일에요. 보드 오브 일렉션이 있습니다. 꼭 나와서 보트 해주시고요. 우리 저 피터서, 조스 레이스, 미셸 스톡스 6번, 2번, 5번, 625 그렇게 꼭 뽑아주세요. 또한 한인으로 이번에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헬렌 윤 후보는 많은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당선된다면 저는 한인 사회 위해서 한인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학부모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렌 윤 후보는 교육 시스템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 학교 안전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는 한인 유권자가 2명이나 출마해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촉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포트리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5일 정기 모임을 열고 오는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2명의 포트리 한인 후보들이 동반 승리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혜진 인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5일 정기 모임을 열고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포트리 한인 후보인 피터서 후보와 헬렌 윤 후보가 동반 승리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윤지선 회장은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교육 전반을 관장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타운의 중추적인 기관이라며 두 후보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분을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두 분 한인 후보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풀리 서포트해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저희 한국 한인들이 좀 자리를 잡고 보도위원회로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로 보겐 카운티 정부의 한인 사회의 힘을 보여줘야 그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큰 한인 사회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에브리 2월마다 한 분씩 나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교육위원이 2분 또 3분, 4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딴 쪽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 투표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4월 6일입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한인 2세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고 교육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한인들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5일 뉴욕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의 인기 소설 작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기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저자 신경숙 씨가 5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뉴욕 한국문화원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는 영문판 플레이스 로겐 맘으로 출간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24개국에서 출판됩니다. 나는 이 현대 사회를 엄마가 지니는 절실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시대로 보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엄마들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되돌아오는 심리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현목 총영사와 이호성 한국문화원장이 발간을 축하했으며 특히 이호성 문화원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축하글을 대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is debut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readers of the US and elsewhere as well to further raise recognition on the intricacie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Korean language and heritage. 이 소설의 영문 출판을 계기로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아빠와 아들, 딸들이 엄마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를 부탁해는 미국 출판사인 크노프 출판사가 발간하고 이미 초판 10만 부를 찍은 상태며 출간되기 전 2판 인쇄가 들어가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he sky got black and I could see my own reflection in the glass and I saw that tears were coming down my face and I thought we must publish this book. I responded immediately to the Korean culture in the book. 이날 행사는 현지 문인, 평론가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국 평론지 라이브러리 저널, 퍼블리셔스 위클리, 커커스 리뷰 등이 신경수 작가의 책에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북한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오전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날 베이징 서우드공항 3터미널에 도착해 활주로에서 중국 외교부 측이 제공한 차량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확인한 뒤 중미 양국은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부상과 캠벨 차관보는 각각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육자회담 재개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부상과 캠벨 차관보가 동시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들어 베이징에서 이들의 접촉 가능성 및 중국을 매개로 한 3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육자회담 특사가 빠르면 상반기 중 아시아국의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올 여름 국무부 인사 때 성김 특사가 해외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로 부임할 경우 어느 나라가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대사 교체 시기가 도래한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무부 내에서 검토되는 대사 후보로 성김 특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성김 특사가 부임할 대사 주재국으로 태국과 몽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김 특사가 대사로 발탁될 경우 그 시기는 조 도너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후속 인선 때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2월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국무부 북핵 특사로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일본 당국이 7일 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로 인해 지연되어 온 후쿠시마 원전 주변 등지에서의 실종자 수색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경찰 당국과 도쿄 시경 소속 대원 등이 참여한 추색대는 이날 시신 수천 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포함한 동북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선이 대량 유출되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진 쓰나미에 따른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만 4천 명가량이 시신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실종 상태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균열 지점을 통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관리당국은 7일 수소 폭발물 방지를 위한 질소 주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새벽 1시 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경납 용기에 질소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입될 질소는 모두 6,000제곱미터로 작업은 6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유명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가 동해가 일본어로 명시된 일본 사랑 티셔츠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제이크루 측은 이번 티셔츠 디자인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이메일을 여러 통 받았다면서 이 티셔츠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제이크루는 지진과 쓰나미에 신음하는 일본을 돕기 위해 일본 사랑 티셔츠를 제작하면서 티셔츠 전면에 한국과 일본 지도를 나란히 그리면서 그 가운데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해 한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제이크루 측은 한인들이 보낸 항의 이메일에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만큼 티셔츠 판매 중단은 없다고 밝혔으나 항의 이메일이 늘어나자 판매 일시 중단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불법 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담뱃값이 한 갑에 $10를 넘어서면서 길거리에서 한두 개 비씩 다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자 보도에서 가치 담배 판매는 위법이지만 담뱃값은 오르고 금연 규정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가치 담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가치 담배 판매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치 담배는 한 개비에 보통 75센트, 두 개비는 $1에 팔 수 있습니다. 가치 담배를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뱃값이 저렴한 버지니아주 등에서 밀수로 들어온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브루클린 브릿지 맨하튼 방향 심야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4일부터 시작된 보수공사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0시 1분부터 7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0시 1분부터 9시까지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브루클린 브릿지를 이용하던 차량들은 맨하튼 브릿지 등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플랫부시 애브뉴와 틸러리 스트리트 등 브루클린 브릿지로 이어지는 인근 도로는 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루클린 방향은 공사 기간에도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운전 연습 중인 운전자를 지도한다는 명목이라도 음주 상태로 동승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4일 운전 연습하기 허가를 받은 운전자와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동승한 성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이상이면 중범죄로 0.1% 미만이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지 메지알스 의원은 운전 연습 중인 운전자를 지도하는 동승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당신이 이런 어린 운전자를 지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 투표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공관 관할구역 내 예상 투표자가 2만 명이 넘을 경우 매 2만 명마다 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추산하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구역 내 재외 국민은 2009년 5월 기준으로 20만 9,600명이며 예상 선거인은 16만 7,680명입니다. 이 가운데 예상 투표자를 절반인 8만 3,840명으로 잡는다면 총영사관 외에 3개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과 부재자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미국에선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개정 의견에는 우편투표를 재외 선관위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의 재외 국민과 해외 파병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등 재외 선관위가 설치된 지역에선 우편투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4일 새로운 교사 교장 평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후입 선출제 폐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교육지원금 기금 $7억 뉴욕주에 배분하면서 주로부터 교육계획안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후 주 리전트위원회는 교육 전문가 등이 포함된 63명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계획안을 만들어 왔으며 위원회는 이번 봄까지 이 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후입 선출제 폐지를 강력하게 원해왔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올바른 평가제를 바탕으로 후입 선출제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평가안 마련으로 쿠오모 주지사가 후입 선출제 개혁의 추진 방향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교육계와 정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주요 한해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부동산 타이틀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욱 변호사에 대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이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공적 은행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프로싱 150에서 160 스트리트 노던 블러바드 이면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파톨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153 스트리트에서 도로 표면 제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회가 맥도날드 해피밀 등 어린이용 패스트푸드 구입 시 장난감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루이 콘리 의원 등이 6일 공개한 이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비만을 막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15시간 동안 경찰차에 감금됐던 한인 고교생들이 경찰서와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차량에 방치됐던 5명 중 1명인 에던 김군의 변호사 낸시 누시에나는 5일 경찰서와 타운 정부에 각각 소송 계획을 통보했다고 레코드지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습니다. 통보장에 따르면 김군은 심각한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학생들을 방치한 정부 당국의 피해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 유명 캐주얼 브랜드 제이크루 티셔츠 판매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제이크루사 측은 6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본을 돕기 위해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에 대해 우려하는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해당 티셔츠의 디자인은 수정 중이며 일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이크루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티셔츠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 국민 투표를 앞두고 한국 여야 정당들이 뉴욕과 LA 등 재외 유권자 밀집 지역에 편법적인 선거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한인사회의 표밭 선점을 위해 녹색 성장 포럼이라는 이름의 선거운동 조직을 추진해왔으며 한인사회를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조직 확장을 은밀히 독려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는 6일 신규 경찰 채용 지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 정원 200명에 3만 700명의 지원자가 몰려 무려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둔 이후 3만 명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공대가 기술, 공학 분야 세부학과별 세계 최고 대학 자리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세계대학 순위 선정기관으로 명성 높은 영국의 QS가 분야별 세부 순위 첫 번째 시리즈로 5일 발표한 기술 공학 분야 항목을 살펴보면 MIT는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토목설계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시스템공학, 기계항공제조공학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목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실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한국의 브니엘 감리교회의 유병용 목사를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부흥회는 4월 7일 목요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집회 시간은 4월 7일, 8일, 9일 새벽 5시 30분과 저녁 8시, 10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입니다.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45-65 162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938-1777, 718-461-7835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실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서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미주한인 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농구 오픈 짐 멤버 클럽에서 8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졌던 리그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각 4팀씩 구성된 예선 조별 리그를 거쳐 결승에 오른 블루 데브스 팀이 레드스톰을 53-48로 누르고 2011 클럽 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 한국상공회의소가 2일 뉴저지 메리엇 호텔에서 통관 반입 의무 신고와 원산지 제도 증명, 미국의 대외 수출 법적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조셉 마텔라 매니저는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전자접수로 세관 신고를 하는 제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기관인 뉴욕주 미술협의회 후원으로 제5회 롱아일랜드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축제가 오는 2011년 4월 16일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롱아일랜드 파밍데일에 위치한
파밍데일 주립대학 루즈벨트 홀에서 있게 될 예정이며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및 다양한 아시안계 및 주류 지역사회 성원들이 참여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에서 4월 첫째 주 무료 유방암 검진이 계속 진행됩니다. 4월 검진은 16일, 21일, 22일, 23일, 27일, 그리고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40세 이상의 여성분들께 유방암 검진은 필수며 1, 2주일 전에는 미리 예약하셔야 원하시고자 하는 요일에 검진이 가능하오니 꼭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엄마를 부탁합니다. 최근 영문판 출간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신경숙의 8번째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작과 비평에 연재된 작품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을 그린 이 책은 엄마를 찾아 헤매는 자식들과 남편, 엄마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5남매를 낳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이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엄마의 인생과 가족들의 내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방송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노년의 낙상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노년에 넘어져갖고 생기는 낙상은 흔하기도 아주 흔하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220만 명이 넘어져갖고 응급실을 방문하고 150만 명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낙상은 중풍보다 몇 배로 더 자주 발생하는데 그 후유증도 중풍에 못지 않습니다. 일례로 대퇴골 골절은 미국에서 1년에 한 50만 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5% 정도입니다. 골절상을 입지 않더라도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의기소침해지고 더욱더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약을 조절하고 조명을 밝게 하고 눈을 잘 보이게 하고 기타 집안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